저는 그쪽으로 해갖고 요새는 좌측내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측내는 제가 뭘 하려고 하냐면요. 저는 이제 좀 이런 말씀 드려도 죄송하지만은 저희 막내가 이제 저 현악기를 하다 보니까는 그 오케스트라에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내가 하다 보니까 자꾸 오케스트라를 자꾸 듣게 돼요. 그리고 저는 이제 특히 병원과 지금 한 개업원 데서는 그 상담만 하다 보니까 하루에 환자 몇 명 안 봅니다. 침을 제가 안 넣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그 오케스트라를 그것을 자꾸 듣게 됩니다. 우리 애 생각이 나죠. 그것을 저 개업원 때부터는 되게 많이 들어요, 제가요. 그래요. 뭘 잘하면 우리 김 교수님 살때 저는 여행을 되게 좋아합니다. 여행이요. 그리고 저는 여행을요, 그냥 웬만한 데 다 다녔습니다. 다니고, 요새도 텔레비 보면은 여행 그 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있으면 계속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본 거 또 봐도 재밌고. 계속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새 이 우정리 활용법은요, 요새는 그걸 많이 활용을 해요. 재밌어요, 이게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운동은 제가 잘은 못하는데,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봄에서 가을까지는 저는 메이저리그를 거의 때려잡고 봅니다, 이거예요. 그냥 하루에 한 2시간 정도는요, 저는 환자를 이렇게 많이 안 봐요. 돈 벌려고 그런 거 있는데, 그리고 보통 하루면 한 2시간 정도는 봄에서 가을까지는요, 메이저리그, 그래서 요새 지난주부터는 재미가 없어요. 다 끝나버려갖고. 그리고 지금 지난주로 금주부터는 지금 무슨 재미가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그 메이저리그 보는 재미가 이거 얼마나 재밌는지, 그 말로 못합니다, 그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오른쪽으로 꽤 많이 활용을 해요, 지금요. 이게 자승리도 하려고 해서 제가 치매 예방에서 그런 건 아닐 거고, 제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뭐냐면은, 좋아서 해야 합니다, 좋아서. 내가 누가 시켜서 해서 내가 좋아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수 없으면 그 사람은 그만큼 치매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별 수 없어요. 내가 하기 싫은 거 계속 하게 되면은 괜히 병 생기죠. 누가 시켜서 하는 거, 나이도 50, 60, 70 넘은 사람도 누가 시켜서 그거 되오고.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책 읽는 거나 이런 논리적인 것도 좋아서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정서적인 것도 좋아서 해야 합니다. 내가 기분 좋아, 그거 보고 나면 괜히 기분 좋고, 이래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운동법입니다. 운동법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심력 콩푸치라면은 뇌로 20내 25% 올라가다가 우리 김영규 교수님은 더 잘하시죠. 이것도 내가 공작 붙여서 그러지만 뇌로 20내 25%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손나온 교수님이라고 그때 치매 한참 내가 그분하고 실험을 찍어 뭐라고 했냐면 손나온 교수님이 재미있는 말 하더라고요. 황 교수님, 아니 혈관든 치매든 알츠하이머 치매든 신경세포에 혈액만 궁금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정신이 버튼 났어요. 아니 베타 아밀로이드가 탄단백질이 어떻고 떠드는데도 아니 어떻게 혈액만 공급되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최대한대로 막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갖고 그 손나온 교수님하고 제가 그 동무실험을 한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운동을 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혈류림이 더 빨라지니까 뇌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이게요. 그러니까 운동법은 제가 이제 이 나이가 이제 여러분들은 뭐죠? 한 50, 60 넘어가면은요 괜히 제가 운동법에 대해서 이 얘기하면 여기서 1시간도 강의합니다. 근데 기본적인 거 설명드리면은 저는 운동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제 몸이 좀 안 좋기 때문에 30만 넘어서부터 지금까지 저는 거의 일주일이면 6일은 운동합니다. 40년 가까이를요. 잘은 못해도 그냥 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고 학교에 있을 적에는 학생들 강의 때문에도 하고 왜냐면 내가 하고 나서 그걸 강의를 또 애들을 학생 가르쳐야 하니까 그래서 저는 요새는 저는 제 개인적인 얘기하면요 저는 12시에서 2시 반까지는 제가 환자를 예약을 안 받습니다. 환자 받지도 않지만 예약도 안 받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가서 예전에는 우면산을 다녔었는데 지금은 여기 양계천을 갑니다. 그래서 1시간 걷고 그 다음에 사우나 가서 거기서 하고 그 다음에 밥 먹고 오면 딱 2시간 한 20분 걸려요. 그래서 한 2시간, 2시 20분쯤 들어오거든요. 거의 매일 해요, 저는요. 이게요. 아주 피곤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운동을 하는데 제가 운동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제가 운동법을 제가 쓴 어느 책이 있습니다. 그 설명이 좀 그렇고. 그만큼 좋습니다. 그래서 50, 60 넘어가면 걷는 게 좋은데 거기에서 내가 가장 좋은 책을 하나 내가 오늘 이것도 읽으려고 합니다. 이게 노화와 비밀이라는 책인데 이 조그마한 책에 23명의 저자가 있습니다. 챕터마다 저부터 썼어요, 이게요.
이게 주로 이게 운동에게 의해서 좋은 것을 한 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도요. 제가 읽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안 읽어드리면은 제 객소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요것도 이제 이 사람, 이거 하나만 갖고 이제 이 저자가 쓴 것인데, 제가 이제 하도 하다 보니까 눈이 아리까리하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알다시피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물렁물렁해집니다. 그러나 운동을 하면 뇌역시 더 나은 상태를 유지한다는 점은 대부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연구자들이 밝히고 있듯이 육체적 운동은 활기찬 정신 건강에도 핵심적입니다. 이건 요 짧은 몇 장 안 되는 글을 이게 지금 저자가 쓴 거예요, 이거요. 이것은 정말 믿을 만한 글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과거에는 더 나이든 과거에는 늙은 개는, 좀 죄송합니다. 과거에는 늙은 개는 새로운 재주를 배우지 못한다는 것이 고정관념이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은 이 격언을 폐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비록 더 나이든 성인들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활동을 익히는 속도가 젊은 사람들에 비해 더 느리고 어떤 주어진 분야에서 젊은 시기에 시작했더라면 달성했을지 모를 전문성의 정점에 도달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노력을 통해 인지 능력을 향상하고 노화에 따라오는 인지 능력의 쇠퇴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사람인 2대 대통령인 존 애덤스가 말했듯이 늙은 정신은 늙은 말과 같다. 제대로 움직이는 상태를 유지하려면 운동을 해야 된다. 이게 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로마의 그 운병가 키케로라고, 저는 잘 모르는데 그 유명한 운병가랍니다. 로마의 운병가 키케로는 뭐라고 했냐면 영혼을 지탱하고 정신의 활기를 유지하는 방법은 오로지 운동 하나뿐이다. 이렇게 글을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전역의 의료원 네 곳에서 65세 이상 여성 5,925명을 모집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모두 걷기나 다른 육체적 활동을 하는 능력을 제약하는 육체적 장애를 겪지 않은 게 건강하다는 소리죠. 알았습니다. 지원자들은 또한 인지적 장애가 없음을 확인하는 검사도 받았습니다. 연구자들은 그 후 그 여성들에게 얼마나 많이 걷는지, 그리고 매일 계단을 몇 개나 오르는지 질문에 육체적 활동을 평가하고 33가지의 육체적 활동들에 대해 참여 수준을 묻는 설문지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6년 내지 8년 후에 연구자들은 그 여성들의 인지기능 수준을 평가했는데 가장 활동적인 여성들은 인지기능의 쇠퇴의 위험이 30%나 낮았습니다. 이게 저하됐다 이 말이죠. 이게 덜 걸렸다 이 말이죠. 낮아졌습니다. 흥미롭게도 걷기 거리는 인지와 관련이 있었지만, 걷는 거리는 관련이 있었지만 걷는 속도는 무관했습니다. 치매에 있어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벼운 정도의 육체적 활동도 노년층의 인지 능력의 쇠퇴를 완화하는 듯 합니다. 가벼운 움직임도 좋지만 유산소 운동으로 순환계에 탄력을 주는 것은 어쩌면 건강한 배우 진짜 비결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글을 써놨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005년에 스웨덴 카를린스키 연구소의 대학원생인 수비 노비오의 동료들은 중년기의 육체적 활동과 그로부터 평균 21년 후, 되게 오랫동안 이 사람들을 관찰하더라고요. 21년 후 65세에서 79세 때의 치매 위험사의 관계를 검토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려운 문제인데. 참가자들은 최소 20 내지 30분간 지속되며 숨이 가빠지고 땀이 날 정도의 육체 활동들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는가를 스스로 보고했습니다. 중년기에 그런 활동을 적어도 일주일에
두 번 한 사람들은 노년기 치매 위험이 저하되었습니다. 사실 더욱 활동적인 집단에 속한 참가자들은 좀 더 정체적,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다 이 말이죠. 정체적인 집단에 비해 치매에 걸릴 확률이 52%나 낮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운동이 얼마나 좋다는 것을, 잔의 운동도 좋지만은, 운동도 그만큼 치매에 도움이 되는 것을 설명을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그지만 이제 마지막, 뭐냐면은, 유산소 운동, 게 주로 걷기를 말합니다, 이거는요. 유산소 운동은 고령층은 인지능력 분야에서 스트레칭과 미용체지 프로그램을 참여한 참가자들보다도 능가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리듬 체조나 이렇게 미용체조 스트레칭 요것은 치매 예방에 도움이 유산소 운동보다 못하다는 소리입니다. 이것이요. 이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만큼 운동이 얼만큼 좋은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한 것을 이게 상당히 믿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직접 읽어드렸습니다. 이 책은요. 이 좁은 책에 23명이 저자가 있으니까요. 이거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시간이 미안해 좀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제 음식입니다. 음식. 바로 음식이 문제예요. 음식 타입 몇 손을 보면 이게 좋니 저게 좋니 저게 좋니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볼 적에는 저렇게 해도 되나? 이 음식에 대한 이걸 정리한 것은 제가 일본에서 비교적 상당히 알려진 그 책을 제가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래서 이것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말을 하면은 또 쓸데없는 말이 될까봐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식사는 없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근데 텔레비 보면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별 얘기 다 나옵니다. 치매 예방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식사는 없습니다. 하지만 치매 원인이 되는 질환이 70종류에 되므로 원인 불명의 질환, 즉 알츠하이머형 치매에 대한 원인요법은 곤란합니다. 곤란하다 하더라도 뇌혈관성 치매,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 비타민 결핍증에 대한 치매는 원인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요컨대 평소에 늘 식사 내용에 신경을 씀으로써 치매의 유발을 방지할 수가 있는데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편식을 피하며 모든 종류의 것을 취하고 야채를 많이 섭취하며 단백질을 빠뜨리지 않도록 하고 지방을 삼가도록 한다. 그리고 칼슘 성분의 섭취를 잊지 말고 드시고 또한 해초 등도 섭취하도록 하며 염분을 줄이고 과식으로 인한 비만에 주의한다. 이거 뭐 당연한 얘기인데요. 일일 3식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뇌혈관성 치매는 평소부터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함으로써 그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혈청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식사율법이 중요하다. 식물성, 동물성 단백질을 반반 정도 취하고 지방을 지나치지 않도록 섭취해야 하며 특히 비타민 부족이나 변비 예방에 야채가 제일 좋은 녹황백색 등의 야채를 폭넓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뇌는 신체적 건강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 이게 간단히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신체의 전반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식사가 그 기본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합시다. 이게 정리입니다. 이게요. 괜히 이게 음식이 좋다 저 음식이 좋다 계속 텔레비 나오면 또 그러는데 근데 문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바로 지난번에 강의한 활성산소입니다. 항산화제. 왜냐하면 알츠하이머 치매 일으키는 것이 그 활성산소가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항산화제 좋은 것이 뭐냐면 바로 비타민 C와 비타민 E 아닙니까? 이게 비타민 C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수용성이고 비타민은 지용성인데 근데 내가 여기서 내가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뭐냐면요. 저도 어떤 음식이 좋고 뭐가 좋다는 걸 다 알아요. 근데 저는요. 죽어뜯게는 저는 현미밥을 못 먹어요.
저는 지금도 흰밥밖에 못 먹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싸우지만 저는 치매 그래도 좋다고 할 정도로 나는 못 먹어요. 형님밥 못 먹었어요. 먹으면 난 넘어가질 않는데요. 뭐 이게요. 체미밥은 이게 맨날 흰밥만 먹어요. 올해는요. 그 다음에요. 이 견과류 있잖아요. 견과류 비타민 아몬드나 이거 땅콩을 먹여야 하는데 엊그저께 또 한번 여기 양재에서 돌면서 한번 땅콩을 한번 갖고 와서 먹어봤어요. 그런데 한 입만 갖고 갔는데요. 괜히 먹기 싫은 거 먹으니까 배만 소화만 안 되고 부대끼고 하네요. 먹기 싫은 거 먹다 보니까 이게요. 이게 한번 오늘 강의 때문에 한번 먹어봤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거 보니까는 좀 소화가 부도하는 거야. 아니, 그래서, 나 이건 아니라고 그러는 그냥 안 먹거든요. 이게, 뭐가 좋다, 좋기는 좋은데, 내가 안 먹히는 걸 어떻게 먹냐고요, 이게. 그게 운동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정서적인 이거 발달시키는 거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잔이 움직이는 그 독서능도 마찬가지고, 음식도 마찬가지고, 내가 맞이해야지 내가 얼마나 하겠다고, 하기 싫은 거 어떻게 하면서 그걸 살아가냐고. 그래서, 그걸 맞춰야 합니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말씀드린 거 있었죠? 그 위에 무엇을 하자면 또 하나는 베타 아밀로이드에 인해 생기는 그 염증 작용 없애기 위해서 그 아세피린이나 이부프로펜 비스트레스성 약을 먹으라고 한번 내가 설명한 일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요약을 해드릴게요. 자, 좌측근 훈련법. 이제 좌뇌를 많이 활용하라, 논리적으로. 우측뇌 활용법. 정서적으로 이 우측뇌를 많이 활용하라. 세 번째, 혈류 흐름을 적기 위해서 운동을 해라. 그 다음에 건전한 신체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잘 섭취해라. 그 다음에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공을 해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말하는 항산화제를 막기 위해서 항산화 식품을 먹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는 비타민, 아이바에 아스피네 이런 거 먹는 것에 그 양방이라 잘 모르겠고. 자, 여기까지 강의를 했습니다. 이 방법을. 자, 그러면 이걸 입체적으로 생각하자고요. 입체적으로. 그러면 내가 머릿속으로 싫으면은 다른 데한테 열심히 내가 좋아하는 거 열심히 하셔야 해요. 음식으로든, 정서적인 걸 발달시키든, 걷기로든, 기공으로든 하면서 다른 못한 부분을 이쪽으로 채워나가야죠. 그래서 환자라기보다는 오면은요, 그 사람한테 물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스콘 같이 이게 좋습니다, 저게 좋습니다, 얘가 아무 생각 없어요. 그 사람 작심삼일이에요. 여러분들 알려주면 가서 하시겠어요? 하기 싫은 거? 못합니다. 작심삼일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한 30분 정도 가지고요, 차근차근 무리합니다. 자, 지금부터 좌뇌 훈련법을 가지고 어떤 걸 좋아하시죠? 그래서 내가 대답을 하지 말고 그분한테 대답을 내가 찾아야 합니다. 그분한테 어떤 걸 좋아하는 걸 찾아나가야 해요. 그분 것을. 그걸 찾아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측뇌 거기서는요, 그분이 운동을 좋아하는지, 애완을 좋아하는지, 뭔지를 물어봐갖고, 우측뇌를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좋아하는 거. 이게요. 여기 있는 거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훈련만 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분이 여러 가지 애는 가운데 어떤 걸 좋아하는가를 그분이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닌 거고, 그분한테 들어가고 좋아하는 거 뽑아내야 합니다. 그 사람한테서. 그것을요. 내가 가르쳐 주면 안 돼요. 오셨을 적에, 맨들 적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걷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설명하려면 제가 끝에 안 뒀는데, 저는 걷는 것도 재밌는 것도 돼요. 한 10여 년 동안요. 그러면 그분이 걷는 걸 좋아하는지, 테니스를 좋아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그래갖고 그분이 좋아하는 운동을 찾으셔야 합니다. 내가 이거 시키면 안 돼요. 이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은, 저는 겨울에 겨울에 헬스를 하거든요. 헬스 가면요, 한 50, 60 먹은 분들하고 트레이너들하고 이 얘기를 보면 재밌어요. 트레이너 그래요. 저는 가면은 제가 우리 김영석이 좀 알다시피 나는 좀 푼수가 없어요. 가끔. 그래가지고 우리 대학에서도 나가면 다 알아요. 황교수 지나가는 거만 그래요. 목소리 크고 발소리가 이게 쿵떡 커가지고. 그래서 다른 교수를 나중에 가면 다 알아요. 교수님들이. 그렇게 나는 좀 약간 푼수도 없는 편인데, 그러니까 트레이너가 그래요. 황생님, 저 양반 지난번에 와가지고 돈 하고 나서 저 양반 몇 달도 못 뛰고 나서 저 보시오. 운동 저거
돈이 아까워서 와서 살고 있다고. 왜냐면 열심히 막 그냥 하다가 인대 나가는 거예요. 힘줄만 가지고. 자기 몸 상태에서 나이 생각하고 그냥 열심히만 하고 노는 거예요, 이게. 트레이너가 가르치지도 않는 거, 말 듣지 않는데, 막 한다. 그래갖고 운동 못하고 저거 돈이 아까우니까 와서 하고 있다고 이게 그래요. 이게 내가 그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사람한테 맞는 운동법을 다 찾아줘야 해요. 운동법을. 내가 이게 좋다고 하면 안 되고, 그 사람한테 맞는 운동법을 차근차근 물어가면서, 안 되면 아까 여기 나왔잖아요. 걷는 것도, 걷는 거리가 중요하지, 속도가 중요하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걷는 거를 좀 그런 걸 이렇게 찾아주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 다음에 이제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죽을 때까지 형님밥 못 먹어요. 어쨌든 쌀밥 나와요, 먹죠. 근데 그 사람은 형이 없었다고 죽을 때까지 형님밥 먹으라고 하면은, 그 사람 나중에 가서 스트레스 걸려요. 스트레스 걸려요. 이게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을 이렇게 맞춰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게요. 그리고 이제 이 비타민 C와 E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죄송하지만 저는 과일을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저는 뭐 밥 안 먹어도 과일만 먹고 산다는 사람인데, 이게 저는 비타민 C 같은 거 따로 먹을 필요가 없어요. 과일만 먹어도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비타민 E가 문제라 그러더니 이 비타민 E는 포기하는 거예요, 이제. 비타민 C만 갖고 그걸로 이제 대체할 생각하고, 비타민 E는 내가 할 수가 없는데, 먹기도 싫고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괜히 뭐 짜증나면서 얼마나 살겠다고, 뭐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내가 하냐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예 견과류는 아예 머리 포기해버려요, 이거를. 그래갖고 이제 비타민 C로 점에서 그렇게 지내거든요. 이게 그 사람한테 맞는 걸 짜줘야 합니다. 짜줘야 해요. 내가 짜지 말고 그 사람한테 이게 상담을 해서 맞는 걸 짜줘갖고 치매 예방법을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제가 오늘 강의하는 핵심은요. 예방법에서는. 근데 일반이 텔레비에서 보면 다 가르쳐줘요.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뭐 좋다, 이렇게. 이거 치시려는 거, 이렇게. 치시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그 사람 자기하고는 안 맞는데, 이게. 그러니까, 너무 강조하지만은 상담하러 온 사람에 대해 이 얘기를 들어봤고, 그 사람에 맞게끔 짜주라는 거. 네, 요걸 하시고요. 이제 진짜 중요한 게 이제 치료입니다. 이제 시간이 한 30분 더 되겠습니까? 네. 예. 오늘,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이제 치료이기 때문에요. 제가 지금 이 치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요, 제가 이 자리에서는 제가 좀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그냥 제 좁은 소견으로 제가 지금까지 치료법을 연구해 온 것이지, 이것은 지극히 우리 한의학 가운데 아주 적은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이건 제가 연구한 거예요. 우리 지금 다른 대학 교수님들 다른 또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희대학교 기초에서는요, 뭐, 육미장상 갖고도 한 분도 있고, 뭐, 이렇게 또 있어요. 근데 있는데 다들 중간에 다 포기하고 마시던데, 이것은 분명히 제가 30년 동안 걸어온 길을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 참고로 하시라는 거지, 뭐, 그리고 또 이대로 제가 지금 현재 쓰고 있고요. 참고시라는 거지, 그리고 제가 이거 할 적에, 어디에 기준을 두고 갖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저 다 못해요. 왜냐면 제가 지난번에 강의했듯이요. 옛날에는 치매가 없었어요. 몰랐어요, 치매가. 옛날에 뭐, 치매, 수명이 뭐, 30년, 40년밖에, 뭐, 1000년, 2000년 전에는 30년, 40년밖에 안 됐는데, 그때 무슨 치매가 뭐가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있어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있다 하더라도 그냥 노망을 해갖고 그냥, 고래당 표현이 좀 죄송한데, 어쨌든 간에, 옛날에는 고래당 시켰지 않습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치료 세상에 아는 게 따로 있을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왕실이나 그런 데서는 이제 모르겠지만은, 보편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책에서 문헌에서 내가 처방을 가지고 이걸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뒤질거리밖에 없어요. 치매에 대한 약은요. 근데 중국에서는 뭐, 변진시치 갖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제 경험으로는 치매는 변진시치는 나는 별 의미 없다고 봐요. 변진시치가 따라주지도 않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그걸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고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30여 년 전쯤에요. 저희 방에 누가 왔냐면은 아주 지금도 눈에 선해 큰 장안에 키는 한 1m 한 80 넘은 60장신이 저 남자분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는 가족분들이 한 대여섯 명이 우르르 오더라고요. 딱 눈에 하늘에 봐도 좀 괜찮게 좀 집안이 괜찮은 집안이구나 알 정도로 아주 그냥 떡부러진 집안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들어오는데 이 80장신 이 남자분이 완전히 바보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앉으라고도 물뚱물뚱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 물중에는 세상에 처음 듣도 못한 병이 온 거예요. 이게요. 예, 왔는데.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치매가 뭔지도 모르고 난 치매도 그 당시에 뭐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뭔지도 모르고 어떤 거는 한 나라 바보가 온 거예요. 바보가 와가지고는 있는데 뭐 알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무조건 입원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입원을 이제 시켜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거 이제 보기 시작하는데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그래 경영위원회 이제 저 양방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의료를 진료를 해갖고 이제 좀 부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양방에서 진단을 내려줘요. 그래서 이제 양방에 그 당시 그 양방에 그냥 신경과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는 정신과였죠. 네. 그래서 보내니까는 거기 답변이 뭐라고 나왔냐면은 그 양방에도 그 당시 양방에도 치매를 몰랐던 게 제대로 거기다 뭐라냐면 치매인 것 같다. 그렇게만 진단이 나왔어요. 치매인 것 같다. 이게 지금 같으면 누가 봐도 치매인데 그러고 진단 나오니까는 나는 이게 치매라는 말도 별로 들어보지도 않다고 도대체 이게 되게 답답하더라고 그게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보고 이제 옛날에는 우리 김 교수님 우리 옛날 30년 우리 MRI 있었어요. 없었죠? 아마 CT 했을 거예요 아마. 그때 이제 이 받은 MRI CT를 찍었는데 지금 그러는 것이 그 당시 뇌경색. 그 당시에 우리가 리딩을 못 하거든요. 양과 리딩을 해주거든요. 뇌경색으로라는 것만 제가 기억이 나요. 그럼 우리나라도 우리 한번 뇌경색 뭡니까? 주범성심만 쓰고 성경상에다 쓰는 거잖아요. 이게 뭐 병이야 무슨 병 관계없이.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뭐 떠오르는 거 없으니까 이제 병이야 무슨 병 관계없이 우황청심만 하고 성의증상 쓰는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이게 일주일 지나 열흘 지나 보름 지나가는데 환자가 자꾸 똑똑해지는 거예요. 이게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환자가.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한 3개월 정도 치료했습니다. 3개월 정도. 3개월 치료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진단하는 법 이렇게 계산 이런 걸 모르니까 그들은 멀쩡해요. 이제는 이 얘기 다 되고 가족들이 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손이 치료가 다 된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퇴원시켜드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우리 이제 그 당시에 가원들하고 하면서도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게 이런 데 이제 치료가 될까 하고는 참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그 무렵에는요. 그 무렵에는 이제 그 무렵에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제가 이제 치매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죠. 그 무렵에.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삼성의원 나동열 교수, 서울대 우정윤 교수 그 두 분들이 치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무렵에. 이게요.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치매한 것이 그분들은 저를 모르지만은 저는 알죠. 그 당시 삼성의원의 나동열 교수하고 그다음에 서울대 우정윤 교수하고 저하고 그 세 명이 맨 처음에 치매를 시작을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양방에서는요, 의료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양방에서 치매를, 이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수입에 도움이 별로 안 되는가 봐요. 치매 치료가, 이게. 그러니까 양방에서는 거의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매스컴을 타게 돼갖고는, 그때부터 한 10년 가까이 저한테 치매 환자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요. 하여튼, 초기서부터 말기까지 다 저한테 왔어요. 이게.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치매에 대해서 이제 그 노하우를 이제 그때부터 치료에 대해서 이제 축적이 해나가는 것이죠, 이게요. 그러면 이제 그 과정 얘기를 하도 오래 세월이니까 다 못하지만은, 그래갖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치료를 하는데, 참 걱정이 이제 태산 같아요. 왜냐면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 특히 하는 사람 많은 것도 없고, 양방도 저쪽에 그 사람들도 나보다도 더 아는 거 없고 별로지.
왜냐면 양반한테 치매를 별로 바르지 않았으니까, 고문이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완전히 본문에도 혼자 하는 거예요, 얘기가. 그러니까 이게, 뇌경색 같은 거로 오는 치매 같으면은 그냥 어쨌든 썼으니까 그걸로 이제 계속 치료해 나가면 좋은데. 이 알츠하이머 치매는 이제 저 알아가는데, 약이 있어야 말이지. 무슨 약을 써야 할지 생각이 나오래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모시고 있던 옛날에 그 김상희 교수님이라고 몇 분밖에 모르실 거예요. 제가 모시고 있던 과정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항상 치료할 때에 또 그 전에 모셨던 내가 노종호 초대 병원장님, 그분은 내가 1년 동안 거기서 밑에서 수련 생활을 했었는데, 그분들한테 뭐를 배웠냐면 사상을 내가 배웠습니다. 사상이요. 그래서 사상 나왔던 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저는 사상을요, 제가 딱 체질대리면은 저는 딱 누가 말해도 절대 안 믿습니다. 제 것이 맞아요. 체질이요. 왜 그걸 맞냐면은 제가 노종호 원장님한테 한 일님이라고 우리 모시고 있던 김상희 교수님 사상하시고, 제가 또 영등포에 군원장할 때 염장 교수님한테 다 2, 3년 있었어요. 저보다 사상하는 사람 밑에서만이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게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상 되게 체질감들이 힘들더라고요. 약 쓰는 것도 힘들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와중에 무엇을 했냐면은, 혹시 이병행 선생님이라고 아마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병행 선생님이 태극치법을 그 양반이 개발했습니다. 여기 아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태극치법이 사상감배라는 데는 아주 좋게 교육이에요. 태극치법이요. 그런데 그 태극치법을 제가 미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안 오는데, 제가 태극치법 때문에 한 10년 내지 15년을 아주 그 미치다시피 그쪽에 제가 못 든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태극치법은 어디에 듣냐면 주로 자율신경계의 통. 그러니까 가정을 이제 두통, 진통작용. 이게 그 다음에 이 진통작용 효과 그 다음에 하여튼 자율신경계 영역에는 태극치법이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치료이 넘어가고 부작용이 나거나 효과가 없으면 내가 체질감을 잘못됐다 하면서 자꾸 바꿔나가는 거. 그러면서 체질을 제가 이제 그때부터 정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태음이는 요러이러한 특성이 있구나. 소음이는 이러이러한 특성이 있구나. 수양이는 이러이러한 특성이 있구나. 이걸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나갑니다. 이거를요. 근데 제가 여기서 체질 얘기를 하면은 여기서 다 각자 이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또 다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10년, 15년 동안 하면서 제가 체질을 완전히 제나도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근데 요새는 이 치료과 교수님들이 태우기법을 강의도 하더라고, 학생들한테. 왜냐면 치료과에는 이 근골격계라 태우기법에 효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신과 영역 효과가 있죠. 그래서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물어보면 치료과 교수님들 태우기법 모르시더라고요, 대부분. 근데 저는 태우기법에 대해서는 미쳤어요. 근데 요새는 잘 안 써요. 왜 안 쓰냐면 이게 여담이지만은요, 요새 체질감 내리기 얼마나 힘든 거 아시죠? 왜냐면 다들 말려가지고는요, 다이어트 해가지고 도대체 도대체 모르고 다들 날씬해갖고, 이게. 처음에 이렇게 좀 뚱뚱하고 뭐 좀 그래주려 하는데, 그래서 저는 한 체질감을 포기한 지가 한 10년 전 돼요. 아이고, 감기 잘못했다가 그냥 애만 먹고 힘만 들어서, 한 10년 동안은 체질감 나이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체질 감별의 기준이 저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거북스러워서 그렇죠. 그래서 그거 딱 맞으면요, 그래서 오지는 제가 한참 체질 갈 때에는요, 전철 타면은요, 저 끝까지 다 체질 감별하는 거예요. 이게, 정부의 기사가 그래서. 옛날에 다이어트가 없었대거든요. 그런 경험도 있는데, 그러니까 딱 떠오르는 것이 체질 치료 하나 있다. 체질 치료는 뭐냐면 우리 은사님들한테 난치병이는 체질 치료다. 내가 그걸 머릿속 깊이 밝혔거든요. 난치병은 체질 치료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모시고 있던 김상희 교수님이 저한테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줬어요. 황도대 조이승창 우리 그 양반이 참 많이 썼거든요. 태국인 조이승창상. 했는데 황도대 이 조이승창상 말이야. 저 들리셨죠? 예, 이 조이승창상 말이야. 이것은 체질 감별할 필요 없어. 찍만 맞으면 써. 체질 감별하지 말라고 저더래요. 그러니까 저는 은사님이니까 제가 그걸 믿죠. 그분도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조이승청탕은 체질 감별하지 말고 찍만 맞으면 쓰라고. 그것이 하나 머릿속에 들어있고, 난치병은 무조건 체질 치료를 접근해라.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치매를 제가 접근했습니다. 치매를요. 자, 그러면은, 맨 먼저,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라면 지금 알츠하이머 치매를 말하는 겁니다.
자, 알츠하이머 치매, 태음인은 그래도 내가 그만한 처방 가운데 어떤 걸 써야지? 고민이 많더라고. 근데, 그 당시에 노정우 원장님이랑 우리 김자희 교수님은 이 머리 계통이 휴전도를 하는데 조이성장을 참 많이 쓴 걸로 나왔는데, 우리 노정우 원장님은 그 청심에 일단 강김살을 많이 쓰셨어요. 실제 그 양반은요. 근데 우리 김자희 교수님은 조이성장을 참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떠오르는 것이, 이게 태음인은 조이성장을 하나 가정해보자. 그래도 대놓고, 소리가 너무 큽니까? 예. 그 다음에, 자, 소음인. 소음인은 이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이걸 정하지? 허구나 있으면서 제가 이제 은사님으로 또 그 처방 쓰는 것도 있고, 제 나름대로 그런 거 있는데 뭐냐면 소음인을 가정을 하기를 향부자 팔물탕하고 12미 관중탕을 중심으로 와서 사양소화벌을 같이 쓰자. 그래서 소음인한테는 향부자 팔물탕이나 이제 소화가 안 되면은 12미 관중탕. 제 나름대로 그랬습니다. 정한 거예요, 제 나름대로. 소화가 잘 되면 향부자 팔물탕. 이렇게 하고 사양소화벌은 무조건 쓰는 걸로. 그렇게 딱 정했습니다. 왜냐면 일단 정의는 이거 환자가 오니까 정의가 써야 하니까. 소양인은 무조건 형방정황탕입니다, 저는요. 왜냐면 형방정황탕이 소양인에서는 가장 좋은 처방이라고 보는 사람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소양이라면 저는 지금도 무조건 형방정황탕밖에 안 써요, 저는요. 딴 거 안 써요. 그래서 딱 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많은 이제 초기, 중기, 말기 오면 다 한겹에 거기 맞춰 쓰는 거예요. 아주 쓰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치매가 걸린 분들은요, 체질감 맺는 성품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성품, 타고난 성품이 중요하는데, 이 노인들이, 자기가 설명을 할 수가 있나. 그 부모님 와야 그 사람에 대한 성품을 하는데, 부모님 다 돌아가셨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그 사람에 대한 그 성품 자체를. 그리고 나이 드셨으니까 다들 많으셨고. 답답해요, 이게. 그러지만 내 나름대로 옛날에 감별을 넣고 기지개 거기 받쳐서 이제 치료를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요. 예, 그런, 제가 확신이 있으니까 그걸 해나가는 것이죠. 그러고 이제 쭉 치료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숫자가 적을 때에는 치료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자꾸 누적이 되니까는 자꾸 이제 회의감이 느끼죠. 그래갖고 사상치료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치료는 사상치료 지금까지도. 사상치료를 하고 있는데, 딱 정확히 맞으면 저는 지금도 사상치료 합니다. 예, 알츠하이머 치매는요. 그러다가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2001년도에 사양값이 그냥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사양값이. 그러니까 소음인할 때 사양값은 쓸 수가 있어야죠. 약값이 2배인가 3배까지가 비싸버리니까 가뜩이나 비싼다.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소음인을 포기를 한 거죠. 그때 바로 떠오르는 게 뭐냐면 바로 내가 모시고 있던 그 김자희 교수님 조이성정탕. 체질감 걸리지 말고 쓰라. 찍만 맞으면. 그래서 소음인도 그냥 조이성정탕으로 그냥 몰아붙여버렸어요. 이게요. 그래서 태음이 소음인은 조이성정탕. 그 다음에 소양이는 형방정탕.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런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해요. 신기한 게 소음이 태음이든 치매 걸린 사람은 왜 이렇게 소화장애가 없어요? 조이성정탕 소화가 안 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 지금까지도. 그 많은 환자를 봤는데도. 소화 안 된다는 사람은 못 들어봤어요. 소화 잘 되는 사람이 그 병이 걸리는지 내가 그건 모르겠는데 소음이 같으면 소화가 좀 안 돼야죠. 근데 소음이도 그냥 먹으면은 소화 안 된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 몇 년 쓰는 데서요. 그러니까 제가 조이성정탕을 계속 주지요.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하고 있을 때는 치매가지고 한 40-50명 가까이를 제가 계속 유지해서 봤으니까. 근데 지금 여기 와서는데 별로 없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소양이나 보면 현무야 쓰다가 제가 이제 그 와중에 이제 1990년도 후반때 뭐가 있으면 보건복지부에서 그 복지부 그 기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6억이면 꽤 큰 돈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 이 얘기니까.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6억이 나와가지고 그 5명의 교수가 이제 분야로 나눠서 저는 이제 임상적인 것을 이제 데이터를 내고 다른 분야별로 나눠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특허를 내려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4년간 이제 복지부 과제로 해서 쭉 하다가 이 조이성정탕을 가지고 딱 목표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조이성정탕은 이미 기존 처방이기 때문에 특허를 못 냅니다. 거기에 기존 처방이면 특허를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뽑은 것이 바로 뭐냐면 원기버섯 청포입니다.
원지와 석창포를 뽑아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특허를 이제 내려고 이제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험에서 저는 이렇게 말을 시켜도 저는 되게 힘든 길 걸어온 사람입니다. 이게 원지를 이거 하는데 원지가 소화가 안 돼요, 이게요. 그래갖고 제가 오죽이 나면은 저는 이제 약을 먹으면 다 제가 먹어보거든요. 그리고 과원들 먹여보고. 그래서 무식하게 말해요. 내가 무식한 소리 합니다. 원지를 이렇게 몇 그램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이거 다리 가지고 원지를 이렇게 제가 마신 거예요. 혹시 마셔보셨어요? 목에 들어 이거 완전히 마비가 오던데요? 이게 원지 그 덥지 않고 우리 저 병원에 있는 거 좀 경유는 거 어느 정도 덥지는 된 것이죠. 그것도 썼는데 그걸 몇 그램인지 기억 안 나는데 그거 하나만 딱 삭히는데 여기 그 목이 저물거리고 마비가 오더라고요. 이게 약이 넘어가기는커녕 얼마나 그다지 혼났는지요. 이게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원지 석창포를 이 실험했다가는 이거 큰일 나겠구나 생각돼서 그때부터 이제 원지 법제하는 걸 찾으려고 제가 3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유명하다는 한의사 이런 저 아는 분한테 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원지 법제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고. 그래서 다 그 자료를 이렇게 연구하다니까 주더라고도 그분들도 전부 다 원지 법제는 방법을. 원지 법제도 참 여러 가지도 많이 보니까 한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정리해가지고 제가 그 원지 법제하는 것을 8가지인가 그러니까 법제하는 법을 제가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 놓으니까 그 뒤에는 뭐가 더 괜찮더라고요. 그 법제 해놔서. 근데 그 법제한 것도 그렇게 특허입니다, 제 거. 그래서 원지 석창포하고 그걸 만들어갖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2가지가 불안해요, 소화가. 그래서 소화제를 내야겠는데 대체 어떤 소화제를 내야 많이 넣어도 안 되겠고 한 달 동안 내야겠는데 그래서 본주학 교수님한테 물어보니까는 저는 내가가 존재하지만 신곡을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어디서 잡은데 나는 그거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그래서 신곡을 넣으니까는 제가 맨 처음에 메가를 넣어서 만들었었거든요. 못 모르고. 왜냐면 메가가 좀 소화 차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메가를 넣어갖고 내가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메가를 원지 석창포하고 메가를 해갖고는 이제 1대1로 해가지고는 1대1 해가지고는 그걸 환을 만들어갖고 이제 환자한테 주기 시작하는 거죠. 원지를 이제 밀을 수 있으니까. 근데 한 번은 전화가 왔는데 응급실에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약 먹고 나서 환자가 나이가 그 할머니였는데 지금 응급실에 와서 곧 지금 생명이 넘어가게 생겼다고. 아이고 눈앞이 캄캄한데 이거 어디 검증도 든 것도 아니고 정말 그냥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행히 거기서 그 응급실에서 어떻게 해갖고 살리셨어요. 그래서 아차 이거 메가는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본주학 교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메가를 넣으면 안 되고 신곡을 넣으셨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지 석창포에서 신곡을 넣습니다. 그래갖고 그것을 하니까는 지금까지도 그 건류탕 갖고 소화장이 일으키도 다름없어요. 지금 내가 쓴 지 거의 한 15년, 20년 다 됐는데도. 그래서 지금 건류탕은 지금 우리 저기 지금 나중에 필요하면은 지금 어디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 갖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건류탕을 이제 쓰면서 이제 쭉 치료하다가 이게 사장하다가 건류탕 하다가 이제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축제이 되다 보니까 또 치료가 안 돼요. 그러다가는 한 10여 년 전? 여기 벌써 나온 지 내가 5년 됐으니까 10여 년 전이죠. 그래서 그때는 뭘 연구를 했냐면 우리도 가론대로 상의를 했어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해봐도 이거 자꾸 이게 또 나빠지는 케이스가 자꾸 나오니까 하자고 생각한 것이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 활성산소를 이제 또 연구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활성산소를 약대 교수님하고 이제 상의를 해가지고는 대체 어떤 야채가 좋은지를 모르잖아요, 이거를요.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제 대학원생들을 이제 수리도 통해갖고는 야, 지금까지 문헌을 다 조사해봐라. 활성산소에 대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일본인이 뭐니 이렇게 해갖고는 다 조사하니까는 단미제가 한 50가지에서도 기억은 안 나요, 지금. 한 100여 가지 사이 되고, 그 다음에 탕약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15가지가 20가지를 우리 가원으로 상의하고 2번으로 정했습니다. 그 활성산소에 대해서 좀 항산화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약을 처방을 정했어요. 그래서 처방은 15개, 20가지 정도 단미를 50에서 100가지 정도 해가지고 그것을 세포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세포 실험. 맨 처음에. 왜냐면 그 많은 것도 동물 실험했다가는 돈이 매력이 있어도 못하는 것이니까 세포 실험 돈이 많이 안 들기 때문에. 그래서 세포 실험을 시작을 했는데 단미에서는
별로 제가 뭐 꺼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요. 그런데 이 처방에서는 천황보심단. 천황보심단이 그래서 제일 효과가 좋게 다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뒤부터 천황보심단을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천황보심단. 천황보심단하고 저는 지금 알츠하이머 치매 오면은 사상체질로 접근하고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면은 천황보심단하고 건대탕하고 해서 하루에 2번, 4번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것은요. 자,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천황보심단만 쓰다 보니까는 뭐가 또 걸리냐면은 양맛이 좀 안 좋아요, 이게요. 왜냐면 나이 드신 분들은요, 이 치매 환자는 꼭 애기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기 싫으면 안 먹습니다. 그래서 워낙 싫으면 안 들면 갖다 막 흑설탕 타서 드리라고 막 그렇게 더 그러는데, 그래도 흑설탕보다는 다른 거 있지 않겠나 생각에다가, 이제 이제 이것저것 이제 또 뒤적거리는 거예요. 이제 학교에 있으면서. 그래서 뭐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 물어보고, 저는 물어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는 누가 노근을 얘기를 해요. 노근. 그 갈대뿌리요. 노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노근을 이렇게 문을 찾아보니까 그게 뇌혈관 질환하고 치매하고 이게 퇴행성 질환하고 뇌혈관 질환하고 그래도 뭐 좋은 거 많더라고요. 노근이. 그 노근이 달잖아요. 그게요. 달짝지근해요. 그게요. 그래서 노근을 넣고 그 다음에 제일 재미있는 게 이제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잘 활용하십시오. 강황이 있지 않습니까? 강황. 그래서 강황이 이제 치매 조사하는 건 너무나 잘 알려졌기 때문에 그러면 강황을 몇 가정을 이해하느냐. 이 천황보심단에다가 이것을. 그러니까 이제 이걸 뭐 무조건 넣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동물 실험을 했습니다. 그건 우리 제가 석사 논문인가 쓸 때 석사의 논문으로 나온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대략 그때 임으로 정했습니다. 실험하는 선생님하고 6g, 12g, 24g. 왜냐하면 더 많이 나누고 싶어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못해요. 실험을 하고 싶어도. 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6g, 12g, 24g을 정했어요. 그런데 6g은 효과가 떨어지고 12g하고 24g하고 효과가 차이가 없더라고요. 이게 많이 쓴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이에 10g이 더 좋은지 15g 돈이 그건 내가 모르겠어요. 왜냐면 거기까지는 내가 실험을 여력이 없었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도 천황보심단에다가 강황 12g, 녹은 12g, 녹은 12g은 제 임입니다. 그거거든요. 실험에서 온 것이 아니고. 예, 또 큰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현재 제가 지금 천황보심단에다가 녹은 12g, 강황 12g 쓰고 건류탕하면서 하루 4번 쓰고 있고 이렇게 현재 쓰고 있어가지고 처음에 체질, 그 다음에 이 건대탕, 그 다음에 이 활성산소 연구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는 이제 이것은 제가 지극히 적은 소견입니다. 여기서 선생님들이 또 다른 방법을 얼마나 찾을 수 있어요. 다른 대학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상당히 힘든다는 것만을 알고 계십시오. 왜냐하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에 대한 시간이 걸리니까. 효능을 보려면 만만치 않습니다. 그거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재미있는 거 마지막으로 아주 여기 오셔갖고 손이 안 보는 거 하나만 딱 설명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바로 혈관성 치매입니다. 혈관성 치매. 아까 내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혈관성 치매. 우리나라 지금 지난번에 치매의 날에 우리나라 뉴스 나올 적에 치매 환자가 65만 명인데 그 가운데 혈관 치매가 10만 명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요, 10만보다 높습니다. 많아요. 근데 혈관성 치매는 저한테 오는 환자는요, 우리 중풍센터로 가는 치매 환자도 꽤 있을 거예요. 저는 이 마비 환자는 저한테 안 오니까. 저한테 오는 환자는 겉은 뻘쭘해요. 겉은 뻘쭘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는 환자 대부분 환자는 치매가 오면서 대수분 못 가려서 와요. 저한테 오는 환자도 학교 때 꼭 그랬습니다. 치매가 갑자기 왔는데 대수변을 못 가리고 이래요. 오는 환자들이. 그러니까 환자들은 이게 중풍이라고 생각을 못하죠. 근데 MRI 찍으면은 뇌경색이에요. 이게요. 그런데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중풍 환자도 우리 김 교수님 잘 알다시피 빨리 오고 빨리 낫잖아요. 우리가 상식으로 알잖아요. 이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발병한 지 혈관 치매 발병한 지 3개월 이내만 오면은 양방에는 약이 없습니다. 항혈액 응급제 주고 말고 특별한 약이 없어요. 우리의 도우미는요, 혈관 치매 온다면 딴 쓸 거 없어요. 우황청기만 딱 쓰십시오. 그런데
진짜 사형하고 진짜 우왕을 쓰셔야 합니다. 이거 안 쓰시면 안 돼요. 저는 지금 여기서도요, 지금 사형 구하는 거 경희대학교 구하는데 그대로 갖다 씁니다. 비싸요. 경희대학교 갖다 구입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 사형 갖다 제가 지금 사형 갖다 쓰고 있는데, 남는 게 없어요. 더 돈을 많이 한 달에 15,000원 받다 보니까 남는 게 없어요. 그 최소한 2만원에 25,000원 받아야겠더라고요, 그거요. 근데 혈관성 심화는 정말로 우황경 심화는 정말로 비방이라는 말을 쓰기 편한데 정말로 좋은 처방입니다. 그 다음에 당가 또 하나 뭐가 있냐면요. 겉은 멀쩡한데 MRI를 찍어보면요. 베이지아 강을리엔 쪽하고 사이언스 쪽에가 작은 소독내, 좁쌀만한 게 차차차차차차하게 좀 몇 개 있습니다. 이게요. 그게 다발성 뇌경색 심해라는 것인데, 다발성 뇌경색 심해인데, 이것은 양방에서 손도 못 댑니다, 이거요. 아예 처음부터 포기합니다. 그건 알츠하이머 심하고 똑같이 취급해 그래요. 아예 처음 포기합니다, 이거요. 그런데 그 경우도 제가 학교 때에는 예전에 제가 환자 팀이 볼 때에는 그 환자가 꽤 많았어요. 그러나 왜냐면 저한테 다 오니까 환자들이. 그래서 다발성 심해 환자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우황정심만 쓰면은 확실히 좋아져요. 이게요. 뭐 완치까지 되냐 그거까지는 이제 내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좋아지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양방은 약 없어요, 그거요. 이게요. 그래서 우황정심만이 진짜 사양만 하고 우황만 구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저는 우리 한방이 양방에서 양방은 저 형우 씨만 자기도 손 못 대니까 우리 한의사들이 전부 다 이것을 공유만 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혈관 지금 하나 먹고도 우리가 저쪽에 우리가 한번 비교해서 한번 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좀 설명드리면 내가 이름은 안 밝힐게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이거 이름도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거의 죽었었습니다. 뇌출혈로. 근데 그분이 처음에 저한테 학교 왔을 적에 치매 검사를 하는데, LMS 검사를 하는데, 거의 빵점이에요. 이거 2점, 3점, 4점, 그냥 거의 점수가 안 나와요. 30점 만점인데, 그게. 그러니까 그 부인이 그냥 난리가 없이 났죠. 이거 완전히 이건 완전히 바보가 되어버렸으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죠. 하여튼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하면서 그 주치의한테 그랬죠. 지금부터 다 묻지 말고 우황청심하면 하루에 2알씩 쓰시오. 하여튼 치료 줄 때까지 쓰시오. 근데 그 말만 딱 던졌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는 그러고 또 자꾸 큰 싫어서. 그러다가 한 2년 정도 흘렸나요? 그리고 지금 제가 다니는 교회에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같이 다니는데 지금은 종료해요. 거의 인지 기능이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거 검사를 계속 했거든요. 했는데 점수가 20몇 점까지 올라오는 기억이 나요. 이게요. 도저히 좋아질 수가 없는 병이에요, 이게요. 그런데 혈관상 뇌출혈도 온 것인데 그걸 우황정심만 하루에 소식 먹어갖고 거의 지금 웬만한 생활 다 합니다, 지금요. 그렇게 우황정심만이 혈관심에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혈관성 치매하고 알츠하이머 치매하고 믹스된 게 생각보다 많아요. 뇌경색도 있고, 그 다음에 뇌위축도 있고, 두 개가 겹쳐 있는 것도 꽤 많습니다. 저는 그럴 때는 지금 어떤 약을 쓰고 있냐면요. 조이성성상을 저는 무조건 씁니다. 왜냐면은 양방에는요, 혈관성 치매가 와가지고 어느 일정 기간, 모르겠어요. 6개월, 1년인지 모르겠지만 일정 기간 지나면은 알츠하이머 치매하고 똑같은 치료법을 씁니다. 양방에서는 혈관성 치매가 왔다 하더라도 6개월, 1년인지 모르겠지만 그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그 과정이 똑같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치매하고 똑같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약 그대로 써요. 양방에서는요. 저는 그렇게 아직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는 특별히 약이 없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알츠하이머 치매하고 혈관 치매하고 이게 혹시 이제 믹스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다른 것보다도 좀 그래도 조이성성상이 낫지 않나 하고 저는 조이성성상 씁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한테. 그리고 이제 좀 여기 같으면 저는 우황정심한테 괜찮다고 봐요. 왜냐면 우황정심도 알츠하이머 치매에 나쁠 건 없잖아요. 근데 그건 저는 그게 아깝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냥 이쪽으로 저는 쓰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두서없이 강의를 하긴 했는데
제가 또 한 말씀은 저는 제 적은 소견입니다. 제 소견이지, 이게 아주 적은 부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죠. 경험, 30년 경험을.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져서 요거 참고를 하시갖고, 이제 우리 한의학에서 치매에 대해서 나는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양봉, 뭐,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뭐, 무조건 그냥 요양원이나 집어넣고 그냥 그 사람들 그냥 감정, 치매 걸리는 환자 그냥 무슨 뭐 도망 걸린 사람 같이 집어넣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면서 그냥 좀 이렇게 좀 내 부모님과 처음에서 이렇게 좀 잘 치료해주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한의사분들이 이게 좀 이 치매 부분은 앞으로 좀 저는 이제 나이가 이제 70이셔서 그러니까 저는 별볼일 없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좀 앞으로 좀 분발하셔서 치매 쪽은 나는 우리가 좀 끌어왔으면 좋겠어요. 물론 보험이 되면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지만은 지금 비싸더라도 요양병원 가서 한 달에 150, 200 들어가는 것보다는 한 달에 4, 50 들어갖고 사람들이 사는 게 낫지요. 안 그래요? 예.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한 가지 다 강의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내가 좀 부탁을 드리고, 혹시 회장님 오셨어요? 강릉 회장님? 제가 부탁을 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강의를 하면 한 4시간, 합치면 4시간 강의가 될 겁니다, 아마. 4시간? 거의 강의 될 텐데, 요걸 좀 여기 이제 돈을 내시갖고 강의를 들으셨지만은, 제가 이 강의하는 것은 이것은 일반 책 같은 데는 별로 없어요, 이게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시중에는 제가 이번 강의한 첫 번, 두 번 강의한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요. 그래서 이것을 가급적이면 우리 한의사분들이 저는 일단 이제 퇴장하는 입장이니까, 저는 퇴장하는 입장이니까, 우리 한의사분들이 좀 많이 이것을 부족하지만은 이걸 들어가지고, 이걸 기초리해서 좀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었으면 해서 제가 실제로 이번에 강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양해만 해주신다 그러면은, 우리 회장님이 이걸 어떻게 편집을 한다거나 이렇게 안 좋은 말을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모든 한의사들한테 제가 무슨 로열티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저는 무료로 옵니다. 제가 많이 알렸으면 좋겠으니까 가서 한의사협회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걸 어떻게 동영상에 올리든 뭐든 한번 올렸으면 저는 바람이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만 아시기보다는 우리 한번 회장님이 한번 상의를 하셔서 한의사협회하고 상의하셔서 좀 불필요한 부분을 빼고 양방 쪽을 내가 너무나 비난하는 것은 그런 건 빼야지. 그리고 중원 보는 것도 빼고 그래갖고 한 서너 시간 정도 이렇게 1시간 정도 단축시키면은 좀 쓸만한 강의가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우리 한번 참고하셔서 많은 한의사들이 해가지고 저를 받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연구들을 하셔서 치매를 우리 한방 쪽이 끌어왔으면 좋겠나, 좋지 않겠나. 저는 터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의 주신 거 저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 지식 썩히지 않고 여기다 이렇게 내놓고 가니까. 저는 정말로 감사해요. 예,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요, 나중에라도 이메일 전화를 주십시오. 그러면요, 제가 아는 한도 대답 다 해드릴게요. 저는 시간 많아요.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5분 전인데, 제가 이렇게만 강의를 그러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